저는 글로벌 임상연구 파트 강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인바디에 입사한 지 16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꽤나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약간 좀 긴장이 됩니다. 네, 그래도 좀 떨리기는 하지만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두 번의 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인바디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흔히 볼 수 있고 또 측정도 너무나 쉽게 되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친숙한 것 같은데 정말로 인바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바디 하면은 인바디 결과지에서 보여주는 항목들, 이 항목이 뭔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이런 걸 대부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원리예요. 그래서 인바디의 사실 원리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인바디에 대한 거 한 60%는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인바디가 탄생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인바디는 어떤 원리로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타사 장비랑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인바디가 이렇게 정확한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바디는 사실은 체성분 분석기이기도 하고요.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바디는 인바디라고 하는 체성분 분석기 브랜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6년 5월에 사실은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제가 입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 직원분이 한 100명 정도였고 연매출 한 300억 목표를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현재 이제 회사 직원이 한 450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현재는 이제 해외 현지 법인 13곳 정도 있고요. 110개국의 인바디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성분 분석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 30년 동안 인바디가 이제 출시된 모델을 가정용 모델을 제외하고 총 이제 제가 세봤을 때 약 20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품 하나가 출시되기까지 보통 10년이 걸려요. 저희는 절대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장비를. 왜냐? 사실 저희가 이제 회장님이 기계공학 출신의 개발자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도 회장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다시 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 제품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10년이 넘은 제품을 쓰셔도 인바디가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바디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는 96년도에 인바디 2.0이라는 제품 인바디 1호를 개발을 했고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사실 인바디 시리즈로 브랜드를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인바디 720이라는 제품이 당시에는 체성분 분석기의 명품이다 라는 수식어가 불려질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이 용어가 왜 붙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 16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비쌌던 장비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를 인정을 받았고 많이들 널리 사용이 되면서 체성분 분석기의 이제 명품이다라는 수식어까지 얻게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인바디가 체성분 분석기가 점점 보급화되면서 이제 누구나 이제 인바디는 아는데 야, 당최 회사 이름은 아무도 모르더라. 저희가 사명을 그러면 누구나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인바디로 우리 회사명도 바꾸자라고 해서 회사명을 인바디로 바꾸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는 세계 최초 3메가 고주파를 실현한 그 인바디 970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이 970이라는 제품은 정밀도가 한층 더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체성분 분석기 중에 가장 정확한 제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한 제품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올해는 이 기존에 있던 모델들의 측정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리뉴얼된 모델들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S 시리즈 플러스 580, 380, 그래서 스탠딩형으로 측정될 수 있는 요 5가지 모델이랑 그 다음에 누워서 환자 대상으로도 측정할 수 있는 이 2가지 모델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바디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가 있는 제품들을 그럼 뭘로 구분을 하느냐? 바로 주파수의 차이로 사양을 구분을 합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 3, 5, 7, 9 이렇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장비 사양이 높아지는 건데 이 장비 사양은 사실은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양이 높아질수록 주파수 개수가 달라지고요. 주파수 개수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집니다. 이 주파수는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실제적으로 저희 인체에는 수십 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세포가 보통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에도 수분이 있고 바깥쪽에도 수분이 있습니다. 근데 낮은 주파수는 이 세포막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세포 바깥쪽에서 흐르게 되고요. 그 고주파수는 세포막을 뚫고 지나가서 세포 안쪽에 있는 수분까지 사실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더 많고 고주파수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세포 내수분이랑 외수분을 따로 구분해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총 체수분을 정밀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과거 장비긴 한데 덱사라고 하는 체성분 분석기의 골든 스탠다드 방법과 비교를 했을 때 장비 사양이 높아질수록 R값, 상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에 반면에 표준 편차도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바디도 2에서 9 시리즈로 갈수록 제품이 커집니다. 제품이 커진다라는 건 정말로 그 체격이 큰 고도 비만자까지 저희가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주파수가 많아지니까 정확도가 높아져요. 정확도가 높다라는 건 체수분이 불균형한 환자군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저희가 주파수도 많아지니까 사실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바디가 그러면 어떤 원리로 체성분을 분석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혹시 BIA라고 들어보셨어요? BIA 장비. 뭐 이런 게 이제 또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긴 하실 텐데 저희 인바디는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이라고 하는 BIA 방법을 씁니다. 요거는 원리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수분은 저희가 전기가 잘 통과하죠. 그래서 저희가 물 묻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감전되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인체는 50에서 한 7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방 성분은 거의 수분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과하지 못하고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근육은 전기가 잘 통과한다라는 이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사실 체성분을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인체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서 드리면 신장과 체중이 똑같은 동일한 남성 두 분이 있어요. 저희가 실제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인바디를 측정을 했는데 실제로 키랑 체중이 똑같은 두 분을 인바디를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지방이 되게 많으시고 한 분은 근육이 많으신 체형이죠. 그래서 이 지방이 많은 사람의 몸에 이제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이 사람은 수분이 적으니까 사실은 전기가 잘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많아서 사실은 자갈길처럼 울퉁불퉁한 길처럼 전기가 잘 통과를 못하니까 지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게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요. 반면 이 근육이 많은 사람은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류가.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서 저항이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바디뿐만 아니라 인바디를 포함한 모든 BIA 장비는 인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렸을 때 측정되는 임피던스 수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근육이 많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방이 많은 사람인지를 구분을 해내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야? 전기만 흘리면 무조건 측정이 돼?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중학교 때 배운 요런 게 있습니다. 오메 법칙. 기억이 나시나요? 네, V는 I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이 있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 세 가지를 봤을 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인체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고요. 그리고 측정을 원하는 부분 양단에 전압을 걸어주면 실제로 전류랑 전압이 중첩되는 부분에 임피던스라는 저항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피던스가 측정이 됐어? 그럼 그걸로 어떻게 체수분을 산출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부피 구하는 공식이 있죠. 길이 곱하기 단면적이 있고 또 저항은 사실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고전적인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피 공식으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토탈 바디 워터는 실제로 신장 제곱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이 임피던스 지수를 사실은 획득하게 되는 거죠.
인바디가 진짜 측정을 하는 건 임피던스라는 저항값이고요. 그 저항값을 통해서 체수분을 제일 먼저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인바디가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정확하게 측정하는 값은 수분이에요. 그래서 임피던스 인덱스로부터 체수분의 부피를 가장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페프린 S라고 하는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제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저희 인체에 있는 근육은 약 73%가 체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두 다 일정한 비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으로 TBW를 0.73으로 나눠서 저희가 그 제지방량을 역으로 환산을 합니다. 인바디 처음에 올라가서 측정하면 뭐부터 측정되나요? 몸무게. 맞습니다. 체중을 측정하게 되는데 측정된 체중에서 아까 계산된 제지방량을 뺀 나머지가 사실은 체지방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인바디 결과지에 체지방도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직접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방은 BI의 원리상 측정할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저희 인바디 측정할 때 옷 가볍게 입으라고 안내해드리죠. 근육은 똑같은데 몸무게 때문에 지방이 많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급적이면 식사하기 전에 측정을 하라고 합니다. 왜? 먹은 만큼 사실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측정하기 전에 대소변, 화장실 꼭 다녀오신 후 측정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체지방을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체중이라는 항목은 지방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근육, 미네랄이랑 프로틴이 있는데 저희가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단백질도 많고 미네랄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페프리메스는 이 프로틴과 그 미네랄은 그 근육량과의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산출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IA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요거에 대한 제가 히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BIA는 원래 옛날에 있던 기술이에요. 1969년에 닥터 호퍼라는 사람이 임피던스를 신장 제곱으로 나누니까 토탈바디 워터를 구할 수 있고 요렇게 구한 게 가장 알값이 높게 나오네? 그럼 우리 이것만 있으면 체수분을 알 수 있겠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10년 뒤에 세계 최초 BIA 장비가 상업화가 되는데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손등이랑 발등에 전극을 부착을 하고 무반심 임피던스를 측정을 해서 측정된 임피던스를 가지고 체수분을 환산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실제적으로 체성분 분석이라는 용어가 아니고요. 무반신의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장비다 라고 해서 무반신 임피던스 측정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값은 알고 있고 임피던스 측정된 걸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토탈바디 워터 알 수 있으니 우리 요걸 한번 팔아볼까 했는데 초창기에는 사실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병원용보다는 가정용 장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타니타 저울 많이 보셨죠? 요거는 이제 다리 임피던스만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옴런이라고 손 전극 잡으면 이제 팔 상체 임피던스 가지고 전신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용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가정용으로 발전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희가 실제로 이 공식이 있잖아요. 신장 제곱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토탈바디 워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싱글 프리퀀시 임피던스 주파수를 딱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주파수를 하나만 썼고 50kHz로 우반신 반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된 임피던스랑 신장값만 가지고 그냥 토탈바디 워터를 구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해 라고 해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예측 공식을 여러 명이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1988년도에 루카스키가 만든 공식이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그 임피던스 지수 이외에 체중도 들어가고 연령도 들어가고 성별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보를 왜 넣기 시작을 했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남성이 근육이 많나요? 여성이 근육이 많나요? 그쵸? 남성이 근육이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근육량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죠. 그래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이 공식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정밀도가 그래도 꽤 좋게 나오네 라고 했었죠.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젠더를 남성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나는 내 체성분은 그냥 변함이 없는데 남자로 입력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지금 체수분이 플러스 2.9L가 높게 나오고요. 내가 사실은 지금 나이가 많다, 내가 되게 근육질인데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체수분이 마이너스 5.2L
더 적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은 사실은 이 공식을 만든 집단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공식을 일반화해서 일반인들한테 적용하자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반화가 되지는 못했고 병원용 장비보다는 가족용 장비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2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막 대두가 되었을 때 이 닥터 쿠시너라는 학자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BI 방식은 실제로 계속 이제 뭔가 변수를 써서 통계 보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사실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실제 야 우리 인체는 그동안 이제 하나의 원통으로 보고 우반신을 측정을 했는데 봐봐 우리 팔이랑 다리랑 몸통이랑 길이가 단면적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원통으로 볼 수 없고 5개의 부위별로 따로따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체수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체수분이라는 것 자체가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 바깥쪽 따로따로 있으니 이걸 구분해서 측정을 해야 돼. 그러려면 50kg의 단 주파수 하나만 써서는 안 되고 여러 개의 주파수 낮은 거랑 높은 거를 골고루 써야 이 총 체수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92년도에 이 논문이 나왔고요. 당시 저희 회장님이 그 유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그때 이제 이 논문을 접하신 거죠. 그럼 부위별로 측정을 하게 되면 점유도가 높아진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 그래 5부위를 나눠서 측정을 하고 보니까 야 몸통이랑 확실히 다리랑 임피던스 경향이 되게 다르네. 그러니까 따로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주파수를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여러 개를 써보니까 진짜 총 체수분이 정확해지네 라는 거를 밝혀내게 된 거죠. 그 지하 사무실을 하나 얻으셔가지고 기계공학 출신의 개발자시니까 직접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개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엔지니어 한 3명, 그 다음에 디자이너 1명을 이제 투입을 해서 한 1년 3개월 정도 연구를 하신 끝에 탄생하게 된 게 바로 인바디 2.0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 제품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실제 이제 내년에 회사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 공장에 인바디 이제 역사관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요렇게 인바디 2.0을 이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모셔두고 있을 거고요. 인바디가 그래서 이제 정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4가지 기술력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인바디는 부위별로 직접 측정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주파수 측정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주파수는 세포 외수분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세포 외수분의 정보를 알 수 있고 높은 주파수는 전체 수분을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 2가지를 통해서 총 체수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4극 8점 터치식 전극을 사용을 하는데 스탠딩용 인바디 측정해 보신 분들은 그 처음에 올라가면 발판이 있고 그 다음에 손 전극이 있잖아요. 근데 발 뒤꿈치에도 전극이 있고 발바닥에도 전극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손바닥에도 전극이 있고 엄지 전극도 따로 있어요. 요게 다 기능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 뒤꿈치는 사실은 이제 전압이고 앞꿈치는 전류, 그 다음에 엄지는 전압, 손바닥도 전류라서 저희가 아까 임피던스는 길이랑 사실 단면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길이를 굉장히 일정하게 고정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측정할 때마다 잡는 위치가 달라져서 측정 포인트가 달라지면 그 TBW 자체가 또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고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측정 시장 포인트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측정을 했을 때 제온도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경험 변수를 쓰지 않는다. 인바디는 어차피 측정되는 임피던스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연령, 성별, 그 어떠한 정보를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품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인바디는 성별이랑 연령 바꿔도 데이터가 바뀌지는 않아요. 단 여자일 때, 남자일 때 평가할 수 있는 그 표준값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측정하셨을 때 이제 나오는 막대 그래프의 길이는 달라져도 그 근육량 몇 킬로, 체지방량 몇 킬로, 체지방률 몇 %라는 수치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바디가 이제 정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4가지 기술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바디는 생체적인 임피던스 분석법을 사용하는 BIA 장비이다. 그쵸? 이 임피던스로 사실은 체수분량을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저항의 성질이랑 부피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신장이랑 이제 임피던스로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임피던스 지수로부터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바디는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 여러 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멀티 프리퀀시 BIA, MFBIA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저주파수로는 세포 외수분의 정보를 알 수 있고 고주파수로는 총 체수분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전체 체수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체수분을 그 100이라고 했을 때 세포 바깥쪽에 있는 수분이랑 안쪽에 있는 수분이 세포 안쪽 수분이 62, 세포 바깥쪽에 있는 수분이 38, 62 대 38의 비율로 그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인의 같은 경우는 38%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되는 이제 부종. 만약에 39%, 40%가 넘어가게 되면 세포 외수분이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부종이나 진짜 근육을 사실은 선별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제품 하나 출시될 때 10년 걸리는 거 보셨죠? 네, 정말 대충 만드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인바디는 정말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인바디 원리에 대한 걸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인바디 고객님이 되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또 결과지 항목이나 해설 위주로 저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